이민 4년차 영주권 2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몇 가지 일들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뭔가를 더 해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주택 구입도 숱하게 나에게 물어보곤 했던 인생 과제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이 주택 구입이라는 큰 과제를 캐나다에서 해낼 수 있을까? 저번 주에는 BMO와 TD뱅크 두 군데에서 모기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고정급여 소득과 조그만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인 추가 수익을 합쳐서 제1금융권 은행을 통해 진행될 모기지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죠. 몇 가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첫째, 은행은 모기지를 최종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아닌 중개다리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모기지 심사를 받고 승인받는 곳은 따로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이번 모기지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을 맞추더라도 최종 모기지 심사 후 대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영주권 신분으로 진행된 지 5년 내인 사람들에 한해 모기지 승인이 쉽게 되던 때가 있었는데 2020년 현재에는 많이 축소되고 까다로워져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점. 제가 모기지를 서둘러 준비한 이유는 이 점도 컸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젠 무리해서 집을 꼭 사야 된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알게 된 건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제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집은 다운타운 내에 있는 400SQ 정도 조그만 스튜디오 유닛입니다. 현재 시가로는 45만 불, 4억 초반 정도 되겠네요. 다운페이 20%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이 주택을 큰 가격 변동 없이 구입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저는 제 돈 9만 불에 은행 돈 36만 불로 첫 주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살짝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CMHC라는 모기지 보험이 있었습니다. 20% 미만 다운페이 주택 구입자가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고요. 보험료가 추가로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은행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나오게 될 모기지 금액도 축소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으로 낼 수 있는 다운페이를 20% 확정으로 하고 집을 알아봐야 되겠죠. 아마 주변에 5%로 다운페이 했다, 10%로 다운페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분들은 나머지 95%, 90%에 대한 큰 비율의 이자와 추가로 CMHC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하는 분들은 전부 비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36만 불의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얼마의 수입을 만들어야 될까요? 두 은행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으로 모기지를 위해 증명해야 되는 저의 총 수입은 7만 불이었습니다. 내년 주택 구입을 목표로 둔다면 올해 7만 불의 소득을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보통은 이 경우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고 둘의 소득을 합쳐 7만 불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지만 저는 아직 싱글이고 혼자서 이 금액을 증명해야 되겠죠. 급여는 4만 5천 불로 2만 5천 불이라는 부족분이 생깁니다. 여기서 저는 부업으로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수입을 추가로 신고할 겁니다. 두 개의 소득이 적용되는 과정은 살짝 다른데요. 급여 소득은 모기지 신청 이전 해 1년 동안의 수입만을 증명하면 되지만 개인 비즈니스 소득은 지난 2년간의 소득 신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년 6월에 두 번째 비즈니스 소득 신고를 끝내고 2년치 자료를 증명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저는 제 급여 소득 4만 5천, 스몰 비즈니스 소득 2만 5천, 합쳐서 7만 불의 소득 신고로 첫 주택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정보,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들,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공유하는 영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본 영상은 제가 요즘에 관심있게 듣고 있는 CBC 라디오에서
모기지 관련 상담 부분을 편집해서 넣어봤습니다. You sell when it's the right time for you. So if you could sell right now, I'm not sure what your age is, but if it allows you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so that you will outlive your money, it's always a good time to sell because financially you're fine. You know you've reached that goal and it's done.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it. How all this coronavirus stuff will affect our real estate market? Well, we see momentum going into the spring because there's a lack of supply, but the longer it stays out there, the longer there's some growth being slowed down, then I imagine it will have an effect, like less, foreign buyers coming in here. Do you think? Yeah. Well, and also less like everybody, really. Like the less people will be moving around and less money flowing around. So it's not really a question of whether now is a great time to sell or in 3 years. If you're young and 25 or something, I'd just say just hold on to it and just let it ride, and it's a good place to live. But if that's something that can make you financially independent and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that and stress about it anymore, then it could be a good time to sell. That's the right answer. 경제적으로의 독립? 끝없이 돈을 굴리고 굴리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개인의 행복 관점에서 주택 매매를 조언해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 집을 파는 게 적기냐고요? 우리들이 더 이상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때가 판매의 적기겠죠. 지금까지 말 못한 남자 MMN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